오늘 참석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오늘 제가 유카리오트 게마르니식 서비스와 그리고 저희 회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노보매직에 대해서 설명드릴 예정이고요. 어 대략 1 시간 정도 되게 컴팩트하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들으시다가 어려움이 있으시거나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채팅에 남겨 주셔도 되고, 아니면 제 아래에 있는 제 메일로 문의를 주셔도 되겠습니다. 네. 오늘의 컨텐츠는 다음과 같고요. 유카리오트 게마르니 시퀀싱과 노보매직에 대해서 알아보고 간단한 애플리케이션 케이시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들어가기 앞서서 제네틱스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휴먼을 대상으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먼은 약 30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23쌍의 염색체 그리고 31억 6천만 쌍의 베이스 페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걸 이제 프로테인 코딩 영역만 봤을 때는 약 21,306개의 유전자로 이루어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면 여기 염색체도 보이고요. 그리고 히스톤 단백질에 묶여져 있는 DNA도 보실 수 있고, DNA로부터 mRNA가 전사되는 부분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은 유전자인데요. 이 시퀀싱이라는 기술을 통해서 유전자의 서열을 알아낼 수가 있고요. 이 유전자의 서열을 알게 되면 휴먼 같은 경우에는 연구가 많이 되어져 있고, 또 유전자에 대해서도 많이 연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유전자의 기능까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유전자의 기능을 통해서 더 복잡한 질병에 대한 메커니즘도 이해하실 수가 있고요. 또 이게 더 나아가서는 질병을 진단하고 또 치료하는 이런 방법들의 개발로도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고치지 못하던 질병도 고칠 수가 있게 되고, 또 진단에서도 더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효율적인 치료가 가능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 단계에선 사실 저희가 최근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정밀의학, 또 예방의학에 대한 내용일 수 있겠는데요. 질병을 예방하고 또 건강한 상태에서 우리의 건강을 유지하는, 또 관리하는 그런 측면까지 이 NGS라는 시퀀싱 기술이 그 기초가 될 수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노보진에서도 이런 리서치 서비스와 클리니컬 다이그노스틱 서비스를 모두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지놈 서비스, 트랜스크립톰 서비스, 마이크로바이오 서비스, 에피지노믹스 서비스 등이 있고요. 최근에는 프로테오믹스나 메타볼로믹스까지도 커버하고 있어서 이런 연구적인 부분에서 다양한 서비스들을 관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오늘 얘기를 자주 나눌 부분은 이 트랜스크립톤 부분에서 mRNA 시퀀싱, 특히 유카리오틱 mRNA 시퀀싱입니다. 그 부분을 뒤에서부터 좀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트랜스크립토믹스라는 부분을 알고 가셔야 되는데, 트랜스크립토믹스는 학문이고요. 거기에 앞서서 트랜스크립톰이라는 것은 이제 세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트랜스크립트들을 읽어내는 과정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걸 연구하는 학문이 트랜스크립토믹스고요. 그중에 RNA-seq이라는 실험 방법이 이 트랜스크립톰을 측정하고 얼마나 발현됐는지 측정하고 탐구하는 그런 실험 방법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여기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요 아래에 크게 4 가지와 같은 내용들을 알아내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유전자의 발현과 유전자가 얼마나 발현됐고 어떤 유전자가 발현됐는지 확인하는 익스프레션 프로파일링이 있겠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RNA-seq 같은 경우는 보통 그룹을 나눠서 진행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약물을 처리하는 처리군과 컨트롤군이 있을 텐데, 컨트롤과 케이스를 비교해서 발현에 차이가 있는 유전자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전자들을 어떤 바이오마커의 캔디데이트로 보거나 어떤 약물 처리했을 때 거기에 중요한 역할들을 하겠구나,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고요. 그런 분석들을 이제 differential gene expression, 발현 차이가 있는 유전자, 이렇게 봐 주실 수 있겠고, 세 번째로는 트랜스크립톤 어셈블리라고 해서 저희가 하나의 유전자에서도 다양한 트랜스크립트들이 발현될 수 있습니다.
이게 연구가 계속되면서 알려져 있지 않은 트랜스크립트들도 나오기도 하는데요. 이런 노블한 트랜스크립트들을 확인할 수 있는 트랜스크립트 어셈블리가 있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메타 트랜스크립토믹스는 최근 이제 마이크로바이옴 연구들이 이제 활발히 되고 있는데,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것은 박테리아나 어떤 펀자이, 이런 작은 미생물들이 여러 군집들을 이루고 있습니다. 뭐 어떤 환경시로든지 아니면 페칼시로든지 그 안에 여러 생물들이 있고, 그 여러 생물들이 각자 이제 트랜스크립트들을 발현을 할 텐데, 그 모든 섞여져 있는 종들의 트랜스크립트를 확인하는 실험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하나의 종에 대해서 트랜스크립트를 확인하겠지만, 이 메타 트랜스크립토믹스는 여러 종에 대해서 트랜스크립트를 확인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어 여기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은 앞서 보셨던 것과 비슷하게 이제 크로모솜이 있고요. 크로모솜이 이제 응축되어져 있는 형태에서 이제 DNA가 풀려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DNA 상에는 우리가 유전자라고 부르는 진 영역이 있고요. 여기서 저희가 하나 알고 가셔야 되는 개념이, 아마 들어보셨겠지만 센트럴 도그마라고 해서 DNA, RNA, 프로테인, 요 세 가지의 어떤 일련 과정들을 포함하고 있는 개념인데요. DNA에서 RNA를 전사하고 RNA에서 단백질을 번역하는 이런 과정들을 담고 있고, 이 과정이 뒤에서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DNA 그리고 mRNA, 프로테인 순으로 진행이 된다. 그리고 저희가 RNA-seq을 통해서 보고자 하는 것은 유전자의 발현이고, 이 유전자의 발현은 사실 프로테인을 보는 것이 가장 명확하겠지만, mRNA를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프로테인을 발현하고자 하는 그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가 RNA-seq을 통해서 RNA 분자를 보지만 결국 프로테인까지도 발현할 것이다 라는 전제를 깔고 실험을 한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알고 가셔야 될 부분은 단백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mRNA를 만들어낸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 부분은 뒤에서 조금 더 상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여기 보시면 DNA로부터 이제 RNA로 갈 때 앞서서는 한 단계로 봤지만 상세히 보면 두 단계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DNA의 진 영역을 보시면 여기 레귤러터리 시퀀스와 그리고 ORF라고 하는 이제 오픈 리딩 프레임이 있습니다. 이 부분 중에 저희가 프리 mRNA를 먼저 거쳐 갈 텐데, 이때 여기 보시면 인핸서나 프로모터와 같이 이 전사에 영향을 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전사를 억제하거나 또는 더 많이 나오게 하거나 하는 역할들을 하는 요 부분들을 떼내고, 실제로 5 프라임 UTR 그리고 3 프라임 UTR을 포함하고 ORF까지 포함한 이 분자가 생성됩니다. 이 부분을 이제 프리 mRNA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 부분이 이제 머처 mRNA로 갈 때는 이제 인트론 부분들을 제거하는 과정을 거치고, 또 이 그림에서는 사실 엑손 이 세 개를 모두 가져갔지만 사실 엑손을 선택적으로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을 얼터너티브 스플라이싱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래서 한정적인 엑손의 개수를 가지고도 다양한 경우의 수로 트랜스크립트를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생물의 다양성 부분에서의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렇게 필요한 엑손들만 뽑아내게 되고, 또 하나의 단계가 더 있는데, 이 분자를 안정적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두 가지의 어떤 보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5 프라임의 캣 부분이 있겠고요. 그리고 그 마지막에 있는 3 프라임에 있는 폴리 A 테일이 있습니다. 이 mRNA-식에서 더 중요한 부분은 이 폴리 A 테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요 부분은 사실 저희가 실험 과정 가운데 mRNA만을 뽑아내는 purification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때 타깃하는 부분이 폴리 A 테일이고요. 실험 과정을 좀 간단히 설명드리면 마그네틱 비드를 활용합니다. 이 마그네틱 비드에는 폴리-DT가 붙어 있고요. 그래서 폴리-DT라는 것은 ATGC 중에 T가 여러 개 붙어 있는 서열이고요. 이 폴리-DT를 가지고 있는 마그네틱 비드가 이 폴리-ATA를 가지고 있는 분자와 만났을 때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토탈 RNA 샘플에서 이 마그네틱 비드를 넣어 주면 그 안에 있는 폴리-A 테일을 가지고 있는 분자들이 마그네틱 비드에 붙게 되겠고요. 잘 섞어 주게 되면 대부분의 폴리-A 테일을 가지고 있는 분자들이 마그네틱 비드에 붙게 되고, 이 나머지 용액 솔루션에는 그 외의 분자들이 남아 있겠죠. 그래서 나머지 용액들을 버리고 새로운 용액에 이 마그네틱 비드에 붙어 있는 폴리에테일 분자들을 릴리즈 해 주면 이 mRNA만 캡처하는 과정이 진행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라이브러리를 제작하고 뭐 cDNA 합성, 라이브러리 제작, 시퀀싱 요런 과정들을 진행하게 되겠고요. 그래서 아래 적혀져 있는 것과 같이 이제 머처 mRNA는 폴리에테일을 가지고 있고, 이제 mRNA 시퀀싱 서비스에서 이 mRNA를 캡처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요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뒤에서 이제 RNA-seq에 대해서 잘 모르실 수가 있어서 시퀀싱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보여 드리려고 합니다. 네, 요 자료는 이제 일루미나 유튜브에서 가져온 자료고요. 음. 네, 일루미나 중에 노바식 장비에 대한 설명입니다. 요렇게 보시면 일루미나 시퀀싱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라이브러리 제작과 클러스터링 형성, 시퀀싱, 데이터 분석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일단 일루미나 장비는 그 시퀀싱 장비들은 DNA 폴리머레이즈를 활용하기 때문에 더블 스트랜드 DNA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RNA도 이 cDNA 형성을 해 줘야 되고요. 그 양 끝에 이런 어댑터 서열과 인덱스 서열을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P7과 P5인 그 어댑터 서열들을 붙여주고 있고, 사이에 인덱스 서열들도 있습니다. 지금 이 그림이 클러스터를 형성한 그림인데요. 이 과정은 이제 플로셀이라는 이 기판에서 진행이 됩니다. 최근에는 이제 패턴드 플로셀을 활용하고 있어서 더 안정성 있고 효율성 있는 기술을 활용하고 있고요. 이 플로셀에 아까 보셨던 라이브러리를 넣어주고 이 플로셀을 일루미나 장비에다가 넣어줘서 시퀀싱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플로셀에는 아까 보셨던 어댑터에 있는 P5, P7에 대한 프라이머가 붙어 있고요. 그 프라이머에 맞는 이제 어댑 그 라이브러리가 들어오게 되면 DNA 폴리머레이즈에 의해서 이제 이중 가닥으로 형성하게 됩니다. 근데 이 과정이 한 번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형성된 이제 라이브러리가 이제 브릿지라는 부분, 다리를 형성하게 돼서 근처에 있는 이제 반대편, 처음이 P7으로 시작했다면 P5로 시작되는 프라이머에 붙어서 또 다른 가닥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 라이브러리 길이가 있기 때문에 근처에서 계속해서 브릿지를 형성하면서 앰플리피케이션이 증폭이 되겠고요.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클러스터링이 진행됩니다. 그럼 결국 이제 같은 가닥이 포워드 방향과 리버스 방향들이 계속해서 반복돼서 앰플리피케이션이 진행되겠고, 이렇게 형성된 클러스터링에서 이제 시퀀싱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프라이머에 의해서 시작을 하게 되고, 이제 ATGC가 하나씩 상보적 결합에 의해서, 지금 여기는 T로 시작하기 때문에 A가 와서 붙게 되겠죠. 그래서 A가 DNA 폴리머레이즈에 의해서 하나 붙게 되고, 이 분자에는 이제 익사이팅된 분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UV를 쐬줬을 때 이제 빛을 내게 되고, 이 빛을 통해서 ATGC를 구별하게 됩니다. 이 색깔들이 다르게 나타나게 되고요. 색깔과 강도에 의해서 이제 퀄리티와 ATGC를 구별하게 되고요. 지금 현재는 이제 2 채널로 활용이 되고 있어서 기존 4 채널보다 2 채널로 사용되면서 더 빠르고 더 정확하게 시퀀싱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mRNA식에 대한 오버뷰를 조금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앞선 부분들을 조금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반복적인 설명들을 드리고 있는데, 가장 위에 보시면 DNA 안에 이제 진 영역들이 있고요. 이 진 영역에서 이제 전사, 트랜스크립션을 통해서 이제 프리mRNA를 거쳐서 머처 mRNA가 형성되고요. 이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얼터너티브 스플라이싱이 일어나겠습니다. 그리고 이 mRNA를 이제 보통 몇 K, 몇 천, 몇십 K 길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저희가 읽을 수 있는 길이로 프래그멘테이션을 진행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RNA는 단일 가닥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통 이제 DNA, 어, ATGC로 이루어져 있고 더블 스트랜드를 활용하기 때문에 cDNA를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더블 스트랜드 cDNA 합성을 진행해 주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cDNA에 이제 라이브러리 형태로 아까 말씀드린 어댑터를 붙이고 그 이후에 시퀀싱을 진행해서 이 서열들을 알아냅니다. 이 뒤에는 이제 컴퓨터를 활용한 바이오 인포메틱스 부분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두 가지 부분을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DNA 서열이 이제 레퍼런스라고 불리는 서열을 가지고 있는데요. 휴먼 같은 경우에는 HG38이라는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고 여기에는 DNA 서열들을 쭉 크로모점 단위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모처 mRNA에는 엑손들이 포함될 텐데 이 엑손들의 영역들을 포함하고 있는 레퍼런스 정보가 있습니다. 즉 그 포맷이 GFF3나 GTF라는 포맷으로 이루어져 있고 여기에는 이 엑손이나 트랜스크립트에 대한 위치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이렇게 만들어진 리드들을 요 알려져 있는 레퍼런스에 매핑하는 과정 그러니까 서열들이 맞는 부분에 가서 붙여주는 과정을 거치면 실제로 이 샘플에서 어떤 트랜스크립트들이 형성되었는지 확인하실 수 있는 과정입니다. 네, 전체적으로 mRNA-식은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있고요. 조금 더 이제 상세하게 과정마다 어떤 부분들을 확인하셔야 되는지 또 어떤 프로토콜을 거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RNA 샘플에 대한 퀄리티 체크고요. 기본적으로 RNA에 대해서는 링 값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제 링 값은 RNA에 대한 인테그리티 넘버고요. RNA가 얼마나 잘 보존되고 있냐에 대한 부분이고 RNA가 퀄리티가 좋지 않으면 디그라데이션이라고 해서 잘려지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길이는 이렇게 18S, 28S의 길이를 가지고 있음에도 퀄리티가 떨어지면 이렇게 길이가 짧아지는 형태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링 값이 높을수록 RNA 퀄리티가 높다고 볼 수 있겠고요. 보통 이제 RNA-식을 진행하게 되면 뭐 5에서 6 정도의 퀄리티를 유지하고 있고 이렇게 떨어지면 라이브러리 제작에서 어려움이 있거나 실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피크를 잘 보존하고 있어야 되고 이 RNA가 데그레이션이 일어나면 이렇게 아래에 이제 노이즈와 같이 깔려져 있는 부분들이 생성되게 됩니다. 그래서 퀄리티가 너무 나빠지게 되면 이 피크의 형상이 보여지지 않는 경우들도 있고요. 요런 부분들을 확인하시면 되겠고 어 또 이제 휴먼이나 이런 샘플들 중에 이제 FFP라는 샘플이 있습니다. 이제 파라핀에서 고정한 샘플이 되겠고요. 저희가 캔서 샘플이나 이런 샘플들이 귀하고 또 오래 보존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고정이라는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그중에 이제 파라핀을 이용한 고정 방법이 있고요. 이 고정 방법이 오래 보존을 할 수 있지만 고정을 하는 순간부터 이제 퀄리티가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FFP라는 샘플로부터 유래한 RNA는 퀄리티가 낮을 확률이 높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퀄리티를 체크하는 방법을 조금 다르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그림인데요. 요 그림에서 DV200이라는 값을 채택합니다. DV200은 이제 이 RNA 분자가 길이가 있을 텐데 200bp 이상인 분자 200부터
8,000 사이에 있는 이 분자의 비율을 봅니다. 그 전체 중에 이 200부터 8,000 사이에 있는 이 비율이 몇 퍼센트인가를 DV200으로 채택을 하고 있고, 지금 여기서는 59라는 점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 중에 59%가 요 사이 범위에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뭐 이 정도의 비율이면 가능한 키트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RNA 분자에 대한 퀄리티 체크가 필요하겠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다음은 저희가 라이브러리를 제작할 때 그 키트를 고르셔야 됩니다. 그 키트를 고르실 때 지금 여기 있는 다이렉셔널 부분이 있겠고요. 또 이제 뒤에 있는 샘플 타입과 어마운트에 따른 키트 선정이 있겠습니다. 먼저 이 스트랜드라고도 하는 이 다이렉셔널을 보게 되면 크게 제가 생각했을 때 크게 두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발현의 측정을 진 레벨에서 볼 것인지 아니면 트랜스크립트 레벨에서 보실 것인지, 요걸 좀 구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진 레벨에서만 보신다고 하면 스트랜드 정보가 필요 없으실 수도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 스트랜드가 없는 경우가 비용적이나 샘플 리ኳ이어먼트에서 좀 더 유리하기 때문에 굳이 이제 트랜스크립트 레벨까지 보시지 않는다고 하면 스트랜드 정보를 가져가시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트랜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고 비용도 더 저렴하고 샘플 인풋이 더 적고 링값도 더 낮게 요구하는 이 키트를 활용하시는 게 더 유리하실 수 있겠고요. 만약 어떤 그룹 간의 차이에서 유전자는 어느 정도 발현체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유전자가 있고, 더 구체적으로 그 안에 있는 트랜스크립트들까지도 발현 차이를 보고 싶으신 경우에는 이 스트랜드를 구별하는 다이렉셔널 정보를 가져가는 라이브러리를 선택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실험 방법에서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간단하게만 보시면 여기 이제 RNA 분자가 보시면 이제 플러스와 마이너스 이제 스트랜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DNA는 이중 가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의 가닥을 기준으로 플러스, 그 아래 가닥을 마이너스라고 구분을 짓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플러스 mRNA가 발현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플러스 mRNA를 가지고 라이브러리를 제작할 텐데, 이때는 이제 퍼스트 스트랜드 cDNA는 이제 랜덤 프라이머를 활용해서 모든 분자들을 이제 그대로 이중 가닥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이 퍼스트 스트랜드 cDNA를 가지고 다음 단계에서는 조금 선택적인 실험을 가져가는데요. 이 유라실을 활용한 스트랜드를 형성합니다. 그럼 요렇게 만들어진 이제 스트랜드 cDNA 분자는 나눠졌을 때 이렇게 유라실을 가지고 있지 않은 분자와 가지고 있는 분자가 구별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분자들을 가지고 이제 라이브러리를 형성해 주면 이렇게 유라실 가지고 있는 부분과 가지고 있지 않은 부분이 형성되겠고, 이 부분을 이제 앰플리피케이션을 진행하게 될 텐데, 이때 유라실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앰플리피케이션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이제 시퀀싱, 클러스터링 형성하는 과정에서 말씀드렸다시피 DNA 폴리머레이즈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유라실을 인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 앰플리피케이션 어 과정이 중단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라이브러리 제작이 되지 않겠고, 실제로 퍼스트 스트랜드 cDNA만 앰플리피케이션이 계속해서 진행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최종적으로 라이브러리 형성을 하게 되겠고, 앞서 보셨던 플러스 스트랜드 mRNA 정보를 그대로 가져가기 때문에 스트랜드 정보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 이게 오른쪽에 있는 부분은 모든 분자들을 그대로 라이브러리를 제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랜덤 프라이머를 활용하고 어떤 분자의 선택적 과정이 없이 모두 이제 앰플리피케이션이 진행된다. 그래서 다이렉셔널 정보가 없이도 모든 정보가 이제 라이브러리 제작에 활용된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 아까 말씀드린 장점 이외에도 이제 이 스트랜드 정보를 가져가게 되면 트랜스크립트에 대한 어셈블리를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트렌드 정보를 가지고 계셔야 트랜스크립트를 정확히 어셈블리 하실 수가 있겠고, 어 이 트렌드 정보를 가져가지 않는 경우에는 이제 바이오인포메틱스 부분에서 이제 분석을 진행하실 때 트렌드 정보를 구별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분석에서 좀 더 빠르고 더 신속한 분석을 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 하나의 연구 디자인에서 이 라이브러리 키트를 동일하게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뒤에 나오겠지만 이 노멀리제이션이라는 과정을 거치실 때 바이어스가 굉장히 줄어들 수가 있겠고, 또 정확한 비교를 위해서는 이 라이브러리를 정확히 동일한 걸 사용해 주셔야 된다. 그 부분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샘플 타입과 또 샘플 어마운트에 따라서도 이제 구분이 되겠는데요. 이 RNA가 FFP 유래를 하게 되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퀄리티가 떨어지겠고, 그때는 조금 다른 방법으로 라이브러리를 제작하게 됩니다. 이 트루식 RNA 엑소솜 같은 경우에는 RNA 분자를 직접 시퀀싱하는 것이 아니라 어 알려져 있는 RNA 분자들을 캡처하도록, 프라이머와 같이 비슷한 서열들을 캡처하도록 짜여져 있는 키트고요. 그래서 종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휴먼 종에 대해서 이 RNA를 capture하는 키트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이때 다이렉셔널 정보를 포함하고 있고, 또 인풋 이제 RNA 양이 한 200 나노그램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적게 가져가고 있고, QC 이제 과정도 이제 DV200 값이 50을 넘느냐를 가지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어떤 RNA 양이 너무 작은 경우에는 저희가 스마트식 V4 울트라 로우 인풋 RNA 키트를 활용하고 있고요. 이때는 다이렉셔널 인포메이션을 가져가고 있지는 않고요. 샘플 인풋 같은 경우에는 1에서 10 나노그램 정도를 가져가고 있고, 샘플 양이 적기 때문에 이때는 QC 기준을 이 OD 260, 280 값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불순물이 얼마나 있냐를 판단하는 값이고요. 2.0을 넘어야 이제 라이브러리 제작을 해볼 수 있다라고 판단해 주시면 되겠고, 이 경우는 스페이시스 구별 없이 사용이 가능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기본적으로 가져가는 이제 노바식 X 플러스 장비이고요. 이 장비를 활용했을 때 저희가 어 고려하실 부분들이 리드 랭스나 리드 카운트, 아웃풋, 그리고 실험 기간인 TAT가 있겠는데요. 일반적으로는 150P라고 해서 하나의 프래그먼트에 대해서 양쪽으로 150P BP씩 읽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고 비용도 가장 저렴하다고 보실 수 있겠고요. 보통 휴먼이나 마우스 같은 경우에는 리드 카운트를 20밀리언, 일반적으로 20밀리언, 더 이제 딥하게 읽으시면 40밀리언을 읽고 있고, 이걸 이제 기가바이트로 환산해 보시면 한 6기가에서 12기가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분석 TNT 같은 경우에는 분석을 하지 않으시면 4주에서 6주, 분석을 하시게 되면 5주에서 7주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이제 실험 과정들을 조금 설명드렸다면 뒤에서는 이제 바이오인포메틱스 부분도 조금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앞선 그 노바식 장비를 통해서 시퀀싱을 하게 되면 이제 로우 데이터가 나오게 되고요. 이 과정이 좀 복잡하실 수 있지만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뒤에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에 대한 퀄리티 체크가 진행되겠고,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매핑하는 과정, 그리고 크게 보면 여기에 스트럭처 베리에이션을 보는 얼터너티브 스플래싱이나 SMP 인델, 또 휴먼 라우스에 관해서는 퓨전진까지도 보고 있고요. 이제 발현 관련해서는 이제 발현값을 측정하거나 아까 말씀드린 그룹 간의 비교를 진행하거나, 또 알려져 있는 어떤 패스웨이나 정보들에 대한 일리지먼트 분석들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요런 툴들을 사용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정보들은 저희 필요하신 분들에 의해서 조금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더 이제 상세하게 볼 텐데요. 이 부분들은 실제로 서비스를 맡기시거나
또 논문들을 보실 때 이해하시기 위해서 좀 필요한 정보들이라고 판단돼서 가져온 내용들이고 필요한 부분들만 좀 짚어서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들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퀀싱이 끝나게 되면 아마 받으시는 데이터는 이 파스타큐 포맷일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50bp로 읽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ATGC 서열들을 가지고 있어서 150개의 ATGC 서열을 가지고 있고 요 네 번째 있는 줄은 이 ATGC에 대한 시퀀싱 퀄리티를 말하고 있습니다.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이제 퀄리티 점수도 중요하겠고 이게 하나씩 매칭된다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 퀄리티 점수는 이렇게 크레딧 스코어를 활용하고 있고요. 저희가 주로 사용하는 점수가 이제 Q30이나 Q40 인데 Q30 이라는 것은 에러율이 1000개 중에 1 개. 그러니까는 ATGC를 막 읽을 텐데 그 1000 개의 ATGC 중에 하나는 오류가 있을 수 있다라는 점수고요. Q40은 10,000개 중에 하나 의 점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일루미나 장비에서 어떤 빛의 색이나 빛의 색깔을 가지고 이 퀄리티 점수를 측정하고 있고요. 이것을 이제 저희가 레포팅할 때 이런 도표를 가지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50 페어엔드로 읽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프래그먼트에 대해서 150, 150 이래서 총 300 bp를 읽고 있고요. 리드 1이 이제 포워드 방향에서 읽는 150 bp고 리드 2가 이제 리버스에서 읽는 150 bp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각각 읽을 때 이 에러 레이트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DNA 폴리머레이즈에 대한 어떤 효율성도 있겠고 리에이전트에 대한 효율성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용할수록 이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에러 레이트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 보통 이 퀄리티에 대한 개런티하는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이 정도의 정보는 이 정도의 수준을 우리가 보장하겠다 하는 정보들이 있는데 노버진에서는 Q30 리드입니다. 그래서 리드가 어 리드에서의 Q30 평균을 냈을 때 몇 퍼센트인가를 보겠는데 그 Q30 다시 말씀드리면 리드의 평균 퀄리티를 측정하게 되고 그 측정 값을 Q 점수로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리드가 평균 퀄리티 점수가 Q 몇인지를 확인하게 되고 그래서 전체 뭐 아까 말씀드린 20 밀리언 리드가 있을 텐데 그중에 75% 이상은 Q30을 넘는 리드일 것이다. 이렇게 보장을 하고 있고 만약 이거보다 떨어지게 되면 재생산에 추가 생산을 해 드리고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GC 컨텐츠라고 해서 ATGC에 대한 비율을 보여주고 있는 피규어고요. 보통은 ATGC가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고 이 N이라는 것은 오류가 많은 부분 또 읽어낼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바닥에 거의 0%에 가까운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또 이 mRNA식의 특징 중에 하나가 요 앞에 6에서 7bp 정도의 부분이 아 굉장히 특징적인 ATGC 분포를 보이고 있고요. 이 부분은 라이브러리 제작에 이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실험적 방법 중에 이제 랜덤 프라이머를 활용하면 앞에서 이렇게 퀄리티가 아니라 이제 ATGC 분포가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어 보실 수가 있겠고 하나 또 알아가셔야 될 부분이 스트랜드 스페시픽한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에는 AT 세퍼레이션이나 GC 세퍼레이션이 일어날 수 있다. 하나를 설명드리면 AT 세퍼레이션은 AT의 비율이 A가 더 많이 나타나고 T가 적게 나타나는 또는 T가 많이 나타나고 A가 적게 나타나는 요런 세퍼레이션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이고요. 이 부분도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데이터에 대한 퀄리티 체크 그리고 필터링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크게 이제 세 가지 과정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어댑터 서열을 포함하고 있는가. 그래서 어댑터 서열들을 포함하고 있다면 제거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퀄리티가 낮은 어떤 N이라는 부분을 리드가 많이 가지고 있다면 이 부분들을 제거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150 BP로 읽고 있기 때문에 150 BP의 이제 10%인 15개 BP가 N을 가지고 있다면 그 리드들은 제거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Q 스코어에 대해서도 어 150 BP 중에 이제 절반인 뭐 75 BP가 Q5 Q 점수가 5 밖에 안 되는 리드가 있다면 그 리드들도 제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제 로우 데이터에서 분석이 들어가기 전에 이제 클린한 데이터 퀄리티가 보장된 데이터들을 선별하는 과정이 필요가 있고요. 그 부분들을 반드시 진행해 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매핑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면 어 그 리드들이 어느 부위에 붙었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이제 엑손, 인트론, 그리고 진과 진 사이에 있는 인터제닉 리전을 보실 수가 있겠고, 저희는 mRNA식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엑손 부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이제 뭐 인트론과 인터제닉 부분이 일부분 나오고 있는데, 뭐 예상해 보자면 인트론 부분들은 이제 프리mRNA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그 부분들이 이제 mRNA 퓨리피케이션 과정에서 충분히 이제 어 순수하게 뽑혀져 나오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겠고요. 그리고 인터제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레퍼런스의 한계로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렸던 파스타나 뭐 GTF, GFF3와 같은 이제 레퍼런스에 알려져 있는 트랜스크립트 위치들이 정해져 있을 텐데, 또 진 영역들도 정해져 있을 텐데 그 부분들을 제외한 영역들은 사실 아직 연구가 부족해서 진으로 알려져 있지 않은 부분들도 있겠고요. 그리고 트랜스크립트들로 알려져 있지 않은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 연구들을 통해서 진이나 트랜스크립트들이 노멀한 영역이라고 이렇게 알려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 부분들은 추후에 이제 레퍼런스가 업데이트되면서 정보들이 붙을 수 있다. 진이나 트랜스크립트로 선별될 수 있다고 보실 수도 있겠고, 또는 앞서 말씀드린 이제 RNA 퓨리피케이션 과정에서의 한계라고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이제 이러한 분석들을 진행하게 되면 사실 중요하게 보셔야 될 부분이 실제로 진이 얼마나 발현됐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들은 불가피하게 이제 테이블로 전달이 되고 있고요. 이 테이블들을 잘 이해하시는 부분들도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조금 천천히 설명드리면 어 이 진 아이디는 여기서는 앙상블 아이디를 채택하고 있고요. 진마다 고유한 아이디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진 앙상블 아이디를 가지고 있고, 요 부분에서는 실제로 리드들이 얼마나 붙었는가 로우한 리드 카운트를 보여주고 있고, 여기서는 진 심볼, 그리고 여기서는 진 위치입니다. 그래서 어떤 크로모점에 어떤 위치 시작해서 어떤 위치 끝나는지,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또 포워드 리버스에 대한 스트랜드를 가지고 있고요. 실제 진 정보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 길이와 진 이제 바이오 타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줄을 좀 같이 보시면 이 19880사라는 이제 앙상블 아이디를 가지고 있는 진은 이제 컨트롤 1에서는 629,631 개의 리드들이 매핑이 되었고, 또 미토콘드리아 CO1이라는 진을 포함하고 있으면서 이런 진이면서 위치는 미토콘드리아 5,904에서 7,445 BP에 포함되고 있고, 플러스 스트랜드이면서 길이는 1542 BP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 진의 바이오 타입은 프로테인 코딩 영역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정보들은 제 레퍼런스를 제공하고 있는 양상블이나 이런 NCBI 이런 부분들에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런 진 이름이나 진 아이디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꼭 분석 중에 진행하셔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노멀리제이션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박스 플롯을 통해서
제 지인 이제 노멀리제이션이 잘 됐는가를 표현하고 있고요. 여기서는 총 지금 네 8 개의 샘플을 활용해서 박스 플롯을 그리고 있고 어 박스 플롯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4 분위수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1 분위수 그다음 여기가 1 분위수 여기가 3 분위수 그래서 25% 부터 50% 50% 에서 75%를 나타내고 있고요. 여기가 중앙값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요 박스의 아웃라인과 그리고 중앙값이 얼마나 비슷하게 위치하고 있는가를 보시면 되겠고 지금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비슷하게 경향을 보여주고 있어서 노멀리제이션이 잘 되었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활용하는 값도 이제 FPKM이라는 값인데요. 이 값은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지만 FPKM 값이나 TPM 값을 자주 활용하고 있고 노멀리제이션을 하는 활용 계산 방법이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플롯들을 활용해서 노멀리제이션이 잘 되었는지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고 여기서 보실 부분은 이제 코릴레이션 분석과 이제 PC 분석이 있습니다. 이제 코릴레이션 분석은 샘플마다의 이제 비교를 하게 되는데 샘플 간의 비교입니다. 그래서 샘플 간에 얼마나 이제 발현 패턴이 비슷한가를 이제 피어슨 코릴레이션 방법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고요. 여기 대각선에 있는 위치들은 본인과의 비교이기 때문에 다 1을 나타내고 있고 여기서 보시면 컨트롤 부분 그리고 CT라는 샘플 부분, A1-874라는 부분 그리고 SBI 샘플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샘플에 2 개의 리플리케이트를 두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런 리플리케이트 같은 경우에 코릴레이션 점수가 비슷하게 나타나야 됩니다. 이게 1로 갈수록 이제 상관관계가 높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런 같은 그룹 같은 경우에 같은 리플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0.8은 넘어야 된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 리플리케이트의 이 점수가 낮다고 하면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하면 실험에서의 어떤 변인 통제가 잘 일어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고요.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는 샘플을 재샘플링 하시고 재실험하는 과정이 필요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더 다음 스트림으로 넘어가기 전에 실제로 샘플들이 변이 통제나 이런 부분들이 잘 되었는가를 판단해 보실 수 있는 장표이고 꼭 판단해 보셔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비슷한 개념으로 이제 PCA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PCA를 설명하기 위해서 조금 앞서 설명드렸던 이 익스프레션 테이블을 좀 보셔야 되겠는데 여기서 보시면 이제 하나의 로우는 지인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로우는 지인을 얘기하고 있고 이제 컬럼은 샘플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발현 양상을 표현할 때 하나의 지인은 하나의 축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축에서 뭐 45만 뭐 이 정도 리드는 중간에 위치할 수도 있고 62만 이 정도는 더 앞선 위치에 위치할 수도 있겠는데 하나의 축 밑 안에 이 유전자가 얼마나 발현됐는지를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 진 하나당 한 축이기 때문에 요 3 개만 나타내더라도 X, Y, Z축 그러니까 3 개의 축을 표현해야 됩니다. 근데 가장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유전자는 거의 약 2만 개가 알려져 있고 분석을 하게 되면 2만 개의 로우를 가진 익스프레션 테이블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저희가 어떤 발현 패턴을 PC 어떤 그림으로 양상을 나타내고자 하면 축이 약 2만 개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해지고 저희 이제 사람은 뭐 2D나 3D로 보통 보기 때문에 그 정도의 차원으로 이제 차원을 축소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PC라는 방법은 그런 차원을 축소하는 과정이겠고 뭐 2만 개의 유전자가 있겠지만 그중에 비슷한 발현 패턴을 보이는 부분들을 쪼끔 묶어서 그루핑을 해서 어 조금 표현할 수 없는 부분들을 버리고 주요한 부분들을 통해서 이걸 이제 데이터를 발현 영향을 보여주겠다 하는 방법이겠고요. 지금 이 그림에서 보시면 PC1과 PC2라고 해서
가장 주요한 이제 principal component 1 번과 2 번을 활용해서 2D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퍼센테이지는 설명력이라고 할 수 있겠고 전체 데이터 중에 64% 정도의 데이터를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PC2는 17%를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이 퍼센테이지를 합쳐 보면 약 80%의 데이터를 설명하고 있다고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이제 100%는 아니지만 충분히 데이터를 설명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때 이제 코릴레이션과 비슷하게 PCA에서는 이제 거리를 통해서 비슷한 영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가 가까울수록 발음 패턴이 비슷하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여기서도 이제 replicate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네이버 거리를 두고 교수입니다. 있다. 가까운 거리를 두고 네. 있다고 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신 걸까요? 네, 아니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간단히 이제 뭐 그룹별로 공통적으로 발현하는 유전자나 아니면 각각 유니크하게 발현하는 유전자를 나타내고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다음은 이제 그룹 간의 비교인데요. 이 부분도 좀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석 방법을 크게 이제 어, 리플리케이트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좀 나눠지고 있고요. 바이올로지컬 리플리케이트이 있는 경우에는 위와 같이 DE-2 소프트웨어를 활용해서 노멀리제이션을 진행하고 있고요. 바이올로지컬 리플리케이션 없는 경우에는 HR을 활용해서 이제 노멀리제이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제 p-value calculation 모델이나 FDR calculation 메소드 그리고 DEG를 선별하는 어떤 스레스홀드는 동일하겠고요. 저희가 이제 리플리케이션 없을 경우에 이제 사용하고 있는 HR은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발현 데이터를 학습시켜 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 통계적인 계산을 할 수는 있지만 저희가 이 통계적인 방법이 뭐 정확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의미한 어떤 결과를 내고 싶으신 경우에 리플리케이트를 두는 것을 기본적으로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또 이제 여기서 DEG를 선별하는 이제 threshold를 여기 보시면은 두 가지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로고트 폴드 체인지와 그리고 p adjusted value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 좀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폴드 체인지는 컨트롤 대비 케이스가 얼마나 발현되었는가를 보고 있고 폴드 체인지가 2라는 값이 나오려면 컨트롤이 발현값이 1이어야 되고 케이스가 발현값이 2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배 차이가 나는 경우에 폴드 체인지가 2로 나타나겠고 이제 거꾸로 어, 케이스 대비 컨트롤이 2배 나타났다. 거, 다시 말씀드리면 컨트롤이 케이스 대비 2분의 1밖에 발현되지 않았다. 같은 경우에는 폴드 체인지가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이 값에 로고2를 치우게 되면 이제 2분의 1은 마이너스 1이 되겠고요. 2는 이제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고트 폴드 체인지가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에 있는 경우를 이제 유의미하다고 마이너스 1과 1을 벗어나는 경우에 유의미하다고 보려고 하는 거고요. p adjusted 값은 통계 처리를 했을 때 얼마나 유의미한가를 표현하는 값입니다. 그래서 어, 이제 여기서 false positive라는 개념이 나오고요. 실제로 관측 값이 있을 때 있다고 나왔지만 실제로는 오류일 경우, 그러니까 false positive인 경우를 나타내는 값이고 0.5 정도면 이제 1000개 중에 5개 정도의 오류가 있다라고 이해를 주시면 되겠고 0.5를 가지고 이제 기준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로고 투 폴드 체인지 절대값이 1 이상이면서 p adjusted 값이 0.5 미만인 경우를 저희가 DG로 판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이후에 이제 발현 값을 가지고 자주 나타나는 피규어 중에 이제 히트맵이 있겠고요. 히트맵은 이제
Z-스코어라는 값을 활용합니다. 그래서 발현값이 너무나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이 값들을 이제 베리에이션을 좀 줄여서 -2 에서 2 또는 -4 에서 4 정도로 모아 놓고 그 값들을 이제 색깔로 표현한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해당 그림은 모든 진에 대해서 이제 Z 스코어를 구하고 그 그림을 나타낸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어 이게 이제 수평적으로 Z 스코어를 측정했기 때문에 이 위아래로는 같은 색깔이라고 하더라도 같은 발현값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런 히트맵을 그리는 경우도 많고요. 뒤에는 쪼끔 내용이 많은데 간단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뒤에는 이제 일리시먼트 분석들이 많이 나오겠고, 그중에 이제 GEO라는 진 온톨로지라는 분석이 있고, 이 부분들을 분석하게 되면 이런 패스웨이 이름들이 나오게 되고, 또 얼마나 유의미한지,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를 판별하는 이제 바 플랫, 그리고 이런 버블 플랫으로도 그림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저희가 쓰고 있는 이제 일리지먼트 분석에는 이제 GEO 분석, 그리고 케그 분석, 리액텀, 그리고 DO, 디스젠에 대해서는 활용하실 수 있는 온코진 분석도 하고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코스믹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먼 캔서에 좀 특이적으로 보실 수 있는 정보들이고요. 그리고 프로테인 인터랙션에서는 이런 스트링 DB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저희가 여기에 활용하실 수 있게 인풋 데이터들을 전달해 드리고 있고요. 이런 사이토스케이프라는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시고 스트링 DB를 활용하시면 이렇게 단백질 간의 유의미성, 연결성을 그림으로 나타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도 궁금하시면 질문 주시면 저희가 안내를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스트럭처 애널리시스도 분석해서 전달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이제 얼터너티브 스플라이싱 부분이 있겠고, 또 이제 이 부분을 통해서 이제 트랜스크립트 구조를 보시는 부분, 그리고 SNP나 인델 부분도 전달을 하고 있고, 또 퓨전진도 이렇게 서큘러 플러스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크게 이렇게 스트럭처 애널리시스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저희가 사실 서비스 관련해서 이 세미나를 준비하게 된 이유도 지금 이번 달 말까지 이제 mRNA-식 서비스에 대한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어서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고, 분석을 진행하시지 않으면 18만 원, 그리고 분석을 하시면 25만 원의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간단히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노보매직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보매직은 이제 지오플랫이나 또 벤 다이어그램, 볼케이노 플랫과 같은 이제 분석들을 고객분들이 직접 사용하실 수 있게 무료로 제공하고 있고요. 저희 서비스를 활용하고 계신 분들에게 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외에도 17개의 이제 분석들이 있는데, 한번 보시면 어 기존 분석하셨던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뭐 샘플 이름을 바꾸거나, 뭐 내가 원하는 진들을 뽑아내거나, 또 코릴레이션, PCA, 벤 다이어그램과 같은 분석들을 하실 수가 있겠고, 또 DEG에 대한 그룹을 선정하시는 부분들도 재진행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룹을 다시 아이덴티피케이션 하거나, 클러스터링을 다시 하거나, 그룹 간의 어떤 발현된 지인들을 숫자로 벤 다이어그램을 나타내거나, 또 밑에 있는 이제 G 엔리치먼트 분석들도 재분석을 해 보실 수 있겠고요. 또 추가적으로 이제 익스프레션 테이블들을 합치거나 또 나누거나 테이블 필터링하는, 뭐 앞서 보셨던 로그 투 폴드 체인지나 p-밸류 값들의 어떤 기준들을 바꿔가면서 필터링 해 보실 수도 있겠고, 또 이제 실제 나오는 리드 카운트를 FPKM이나 TPM으로 다시 이제 노멀리제이션 해 보는 과정들도 진행해 보실 수 있겠고, 뭐 아래에 있는 여러 플랫들도 그려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코릴레이션, 볼케이노, PCA, 또 클러스터링, 박스 플랫,
그리고 DEG 기준 바꾸는 거, 일단 벤 다이어그램, 플라워 플랫, 히트맵, 바이올린 플랫 이런 부분들 분석해 보실 수 있겠고, 지오 엔리지먼트, 킥 엔리지먼트, 팝플라까지 진행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진행이 불가능한 부분들은 아래에 있고요. 그래서 그중에 조금 중요한 부분들을 설명드리면, 저희가 노매직에 접속하시면 이런 이제 목차가 있겠고요. 그 중에서 이제 진 인포메이션으로, 진 아이디로 좀 필터링하는 과정들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진 발현된 내용들을 인풋으로 해서 넣어 주실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는 사실 어, 진 아이디들만 넣어 주시면 됩니다. 진 아이디를 넣어 주시고, 왜냐하면 저희가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프로젝트에 대해서 프로젝트 어떤 발행 값들은 불러올 것이고, 내가 보고자 하는 진 아이디만 넣어 주시면 되겠고, 거기서 이제 내가 보고자 하는 데이터들, 뭐 지인에 대한 시퀀스나 아니면 CDS 영역만 하는 시퀀스, 또 지인 스타트로부터 앞에 1000bp, 업스트림 1000bp, 또는 지인 엔드포인트로부터 다운스트림 1000bp를 이제 시퀀스를 뽑아 보실 수도 있겠고, 어, 아니면 이제 GEO나 케이그와 같은 진 어노테이션,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제 뭐 양상불에서 가지고 있는 인포메이션, 또 디스크립션, 진 네임들을 뽑아내실 수가 있겠고요. 또 실제로 노멀리제이션한 값인 FPKM 또는 리드 카운트를 보실 수 있겠고, 또 DEG 분석 결과도도 포함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원하시는 것만 선택을 해주시면 이렇게 엑셀 파일로, 그리고 원하는 서열 파일로 이제 결과들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 엑셀들 열어보시면 아까 선택하셨던 양상불 아이디나 진 심볼, 진 정보들을 다 이제 포함하고 있고, 진 리드 카운트 또는 FPKM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DEG 분석에서 나오는 이제 폴드 체인지 값도 나타나고 있고, GEO는 이제 세 개 카테고리 있으니까요. BP 또는 뭐 CC, 뭐 MF와 같은 이제 카테고리로 나타나고 있고, 또는 이제 캐그 어노테이션까지도 결과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제 그 외에도 이제 샘플 코릴레이션 분석, 그리고 PCA 플랫, 이제 PCA 플랫은 2D나 3D도 가능하겠고요. 이런 그룹 간의 벤 다이어그램, 어떤 유전자들이 특이적으로 발현됐는지, 또 공통적으로 발현됐는지 그 개수들을 나타내는 벤 다이어그램들도 진행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게스트 모드이고요. 모두가 활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소는 곧 이제 줌에다가 전달드릴 예정이고, 리드 카운트를 이제 FPKM이나 TPM으로 변환해 보실 수 있겠고, 볼케이노 플랫, 또 히트맵도 직접 그려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이제 P밸류나 이제 이런 트레스홀드를 변경해 보시면서 그려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링크는 곧 전달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간단하게 이제 애플리케이션 케이스들을 가져왔고요. 어, 간단한 논문들과 케이스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이제 셀라인을 통해서 이 MVP라는 진이 어떤 역할을 할까, 이 시그널링에 영향을 줄까를 확인하고 싶었었고, 이제 SH는 이제 MVP라는 유전자를 이제 좀 사일런스하게 시키는 거죠. 그래서 발현을 줄이는 과정이고, 실제로 웨스턴 블랏을 실험했을 때 이렇게 MVP 발현이 줄어드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MVP를 줄인 샘플과 아니면 컨트롤 샘플을 비교해서 이렇게 볼케이노 플랫을 통해서 실제로 DEG들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 여기서는 DEG 전체를 이제 히트맵으로 그렸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디자인도 그 그룹당 3개 샘플을 포함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고, 여기선 전체 이제 DEG를 히트맵으로 그렸지만 조금 이제 패스웨이에 관련된 진들을 뽑아서 히트맵을 그림으로써 좀 더 명확히 보여주고 있겠고,
이 유전자들을 통해서 여기서 이제 주요 분석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진 개수가 많은 패스웨이들을 또 p-밸류가 어 유의미한 애들만 뽑아낸 것 같고요. 이 빨간색으로 나타났다는 것은 p-밸류가 굉장히 유의미하다. 그리고 이 원이 크다는 것은 그 패스웨이에 포함된 유전자가 개수가 많다라는 것을 의미하실 수가 있겠고, 이렇게 원이 크면서 오른쪽으로 간 유전자들이 유의미할 수 있겠다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본적인 볼케이노 그리고 DEG 분석 그리고 GEO 분석까지 해서 이 논문에 내고 있고요. 이러한 어떤 퀀터티브 프로파일링을 진행하거나 또는 어떤 유전자 또는 어떤 약물에 대한 어떤 레지스턴스를 보고자 하실 때 이런 기본적인 워크플로우로도 분석이 가능하겠고요. 또 요즘에는 이제 바이오마커와 같은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조금 어 그룹 간의 비교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또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mRNA-seq은 요즘 굉장히 상용화 되어 있고 많은 분들이 쓰고 계시고요. 이것보다 더 어드밴스드한 데이터들 또는 이제 오믹스, 멀티오믹스 부분들을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뭐 트랜스크립트만 보더라도 싱글셀 애널리시스 또 스페이셜 그러니까 공간 전사체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 또는 이제 홀엑솜 DNA 서열 그리고 RNA 서열 또 에피지놈 서열, 프로테인 서열 이런 멀티오믹스 분석을 다양하게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제 그럴수록 좀 더 이제 설명력이 높아지고 논문의 퀄리티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예산이 충분하시다면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알려져 있지 않은 노블 트랜스크립트를 확인하시는 과정도 중요한 부분들이 되겠는데, 요즘에는 이제 나노포어나 또는 픽바이오 같은 롱리드 시퀀서가 있습니다. 이 시퀀서를 통해서 이 RNA 분자를 잘라내지 않고 전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들도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다양한 서비스들을 저희가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궁금하신 부분들은 저희에게 문의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 부분은 이제 암 연구에서 이제 RNA-seq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가를 보고 있고요. 이렇게 노말 셀들과 캔서 셀을 비교해서 기본적인 히트맵을 그리고 DG를 판별해서 유의미한 바이오마커들을 찾아내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B에서는 이제 싱글셀을 좀 활용하고 있는데 드러그 레지스턴스를 보고자 이 약물을 처리했을 때 어떤 셀들이 살아남는가 보는 부분들이 있겠고, 또 셀 이면에서 요즘 이제 마이크로 인바이러먼트에 대한 부분들이 연구가 활발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RNA-seq을 활용해서 이제 노블한 몰큘이 어떻게 어 시그널을 주고 있고 또 프로테인에는 어떻게 어떤 제어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보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뒤에서는 호렉솜과 같이 멀티오믹스를 활용해서 네오 안티젠을 확인하고 거기에 따른 또 이제 후속 분석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뭐 TCR이나 T셀 액티베이션 부분들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암 부분에서도 굉장히 많은 연구들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사실 서비스를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있지만 한국에서 좀 더 브랜드 파워를 가져가고 싶고 또 저희가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서비스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쪼끔 저희의 서비스들을 알 아시게 되고 또 저희가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와 함께 하시면 어 연구에서도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고요. 저희가 뭐 싱가포르, 뭐 일본 이런 국가에서도 굉장히 많은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퀄리티, 안정성 또 TAT 같은 경우들은 보장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저희가 어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커스터머 서비스 시스템이라고 해서 CSS가 있고요. 저희가 샘플을 보내주시는 과정부터 샘플 인포메이션을 넣고 샘플 QC를 보시고
또 데이터가 릴리즈되고 데이터 분석 결과까지 다 하나의 플랫폼에서 보실 수가 있어서 관리 측면에서 굉장히 유리하실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또 이것을 랩 단위로 보실 수가 있어서 랩 아래에 멤버들을 추가하시면 하나의 프로젝트도 여러 멤버들이 보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데이터들을 이제 보통 클라우드에 업로드 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디서든 데이터들을 다운받으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노브 매직과 연동이 되어 있어서 프로젝트들을 불러오고 재분석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용이하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저희가 이제 또 실험적으로는 팔콘이라는 자체 개발한 자동화되어 있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효율적으로 안정성 있게 퀄리티를 가져가면서 NGS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고요. 샘플 프랩부터 뭐 샘플 QC, 라이브러리 제작, 시퀀시까지 모든 부분들을 이 자동화된 플랫폼을 활용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한 퀄리티를 보장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시퀀싱하는 플랫폼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노바식과 같은 이제 솔리드 플랫폼도 있겠고, 또 T7도 있겠고요. 또 롱리드에서는 이런 팩바이오 장비와 나노포 장비 모두 포함하고 있고, 밑에는 이제 프로테오믹스나 메타볼로믹스까지도 요즘 포함하고 있어서 굉장히 그 서비스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어졌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질량 분석 장비를 통한 단백체와 대사체에 대한 어떤 연구도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이런 실험에서 중요한 것이 인증 부분인데요. 저희가 ISO와 GCLP, 캡, 클리아 부분들을 인증하고 있고, 또 여러 제조사들로부터도 서티파이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루미나, 또 팩바이오, 나노포, 테닉스까지 주요한 이 제조사들로부터 서티파이 받은 업체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가 데이터 센터도 굉장히 크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램을 보면 104 테라바이트 정도의 램을 가지고 있고, 스토리지는 로컬로는 26 페타바이트, 그리고 필요시에는 이제 클라우드까지 확장해서 100 페타바이트까지